친애하는 친구여, 부처님 목소리와 함께하는 이 평화로운 여정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편안한 자세를 취하세요. 이 이야기는 전 영상에서 이어집니다. 친구 여러분, 우리는 이제 결혼의 카르마에 대한 탐구를 완료했습니다. 당신이 왜 결혼하는지, 누구와 결혼하는지, 그리고 이 이해가 어떻게 당신의 관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지입니다. 우리는 결혼이 무작위가 아니라 카르마적으로 정확한 배치이며 당신의 영혼이 그 진화를 위해 필요로 하는 정확한 교훈, 도전, 기회를 가져오도록 설계였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우리는 관계에서 카르마 패턴을 인식하는 방법, 의식적으로 그것들과 작업하는 방법, 인식과 동정심 있는 행동을 통해 점차 그것들을 변화시키는 방법을 탐구했습니다. 우리는 결혼이 사회적 합의가 아니라 친밀함, 도전, 일상생활에서의 수행 기회의 독특한 조합을 통해 깨어남을 가속화하는 강력한 영적 길로 어떻게 기능할 수 있는지 보았습니다. 당신이 현재 결혼했든 관계에 있든 싱글이든 이러한 가르침은 당신의 모든 연결에 접근하는 방식을 변화시킬 수 있는 지혜를 제공합니다. 관계의 카르마 차원을 이해함으로써 당신은 기쁨과 도전 모두에 더 큰 인식과 동정심으로 대응하는 데 도움이 되는 관점을 얻습니다. 카르마가 당신이 결혼하도록 끌리는 사람을 결정할 수 있지만 의식이 그 결혼이 무엇이 되는지를 결정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각각의 마음 챙김 호흡, 각각의 현존의 순간, 각각의 용서나 동정심의 행위로 당신은 오래된 패턴을 점차 대체하는 새로운 카르마를 만듭니다. 이것이 결혼의 카르마를 이해하는 것의 심오한 기회이자 약속입니다. 이제 결혼의 카르마에 대한 더 깊은 지혜로 계속 여정을 이어갑시다. 당신이 왜 결혼하는지, 누구와 결혼하는지, 그리고 이 이해가 당신의 삶의 모든 관계를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내 결혼이 카르마에 기반한다면 이것이 내 관계에서 자유의지가 없다는 의미입니까? 라는 질문이 발생합니다. 이것은 불교 철학의 핵심을 건드리는 심오한 질문입니다. 불교 선생님들은 카르마와 자유의지가 대립하는 힘이 아니라 섬세한 춤 속에서 함께 존재한다고 설명합니다. 한 현명한 명상 마스터가 한때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카르마는 당신이 누구에게 끌리는지를 형성하는 상황과 경향을 만들지만 인식은 그러한 상황 내에서 다르게 대응할 자유를 만듭니다. 그것은 특정 풍경에서 태어나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은 지형을 선택하지 않았지만 그것을 통해 어떻게 걸을지는 선택합니다. 이것은 카르마의 힘이 당신과 파트너를 함께 모았을 수 있지만 이 순간부터 서로 관계하는 방식은 당신의 선택과 의식 수준에 의해 크게 결정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순간은 오래된 패턴을 강화하거나 새로운 것을 만들 새로운 기회를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배우자와 같은 논쟁에 반복적으로 빠지는 자신을 발견한다면 카르마가 그 패턴을 만들었을 수 있지만 당신은 항상 멈추고 숨쉬고 당신의 조건화가 당신을 밀어붙이는 것과 다른 반응을 선택할 자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유의지와 카르마가 만나는 것은 바로 그 의식적인 선택의 순간입니다. 한 불교 선생님이 이 관점을 공유했습니다. 과거는 당신이 결혼해서 어떤 도전에 직면하는지를 결정할 수 있지만 그것은 당신이 그것들을 어떻게 직면하는지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그 힘은 항상 현재 순간에 당신과 함께 남아 있습니다. 이제 결혼이 그것의 카르마 목적을 완수했을 때를 인식하는 방법을 탐구해 봅시다. 많은 사람들이 카르마 학습이 완료된 후에도 오랫동안 관계에 머물며 단순히 완료의 시간이라는 신호를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불교의 지혜는 관계에서 카르마 작업이 완료되었을 수 있다는 여러 신호가 있다고 가르칩니다. 첫째는 완료의 느낌, 배워야 할 것이 배워졌다는 깊은 암입니다. 둘째는 감정적 중립성으로 한때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강렬했던 감정이 차분한 초연함으로 변화한 것입니다. 셋째는 상호 성장입니다. 두 사람 모두 관계를 통해 진화했고 함께든 따로든 그들의 다음 발전 단계를 위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한 승려가 한때 의식과 돌봄으로 그것들을 해결하고 엄청난 도전을 함께 금 부부에게 조언했습니다. 그들은 다른 방향으로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유지해야 하는지 궁금해했습니다. 승려는 말했습니다. 배의 목적은 당신을 강을 건너 운반하는 것이지 당신이 해안에 도착한 후 당신의 등에 짊어지고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이 결혼이 당신 둘을 새로운 인식의 해안으로 운반했다면 그 완료를 존중하세요. 어떤 여정은 함께 계속됩니다. 다른 것들은 특정 교훈이 배워진 후 갈라지도록 의도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무언가를 배웠거나 사람으로 성장했다는 첫 번째 신호에서 결혼을 포기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많은 카르마 관계는 학습과 성장이 평생 계속되면서 평생 지속되도록 의도되었습니다. 핵심은 함께 있는 것이 두 사람의 최고선과 지속적인 성장에 봉사하는지에 대한 정직한 자기 성찰입니다. 한 현명한 선생님은 경고했습니다. 편안함을 완료로, 불편함을 미완료로 착각하지 마세요. 어떤 관계는 영원히 여전히 그 도전을 통해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도전적으로 남아있도록 의도되었습니다. 다른 것들은 카르마 작업이 통합되었기 때문에 편안하게 느껴지며 그것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이제 카르마 결혼에 대한 일반적인 오해를 다루어 봅시다. 관계에서 고통이 항상 의도된 것이거나 그것이 카르마이기 때문에 견뎌야 한다는 믿음입니다. 이것은 불교 가르침의 위험한 왜곡입니다. 존경받는 불교 학자가 한때 명확히 했습니다. 카르마는 우리에게 학습에 필요한 상황을 가져다 주지만 그것은 우리가 학대나 심각한 해로움의 상황에 남아있기를 절대 요구하지 않습니다. 때로 카르마의 교훈은 정확히 경계를 설정하고 자신을 가치 있게 여기고 당신의 정신을 감소시키는 것으로부터 걸어나가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모든 관계가 도전을 포함하지만 성장을 촉진하는 어려움과 행복을 파괴하는 상황 사이에는 중요한 구별이 있습니다. 진정한 카르마 학습은 지속적인 학대나 깊이 해로운 대우를 절대 요구하지 않습니다. 때로 가장 중요한 카르마의 교훈은 정확히 떠날 만큼 자신을 사랑하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학대적인 결혼을 떠난 한 여자가 불교 수녀와 그녀의 이야기를 공유했습니다. 나는 그것이 내 카르마라고 믿으며 이런 식으로 고통받기 위해 수년을 머물렀습니다. 내가 그럴 자격이 있거나 견뎌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수녀가 대답했습니다. 카르마는 처벌을 통해서가 아니라 가르침을 통해 작동합니다. 당신이 존중과 안전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배웠다면 카르마는 그 일을 했습니다. 계속 고통받는 것은 새로운 것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이것은 카르마 관계의 중요한 측면을 강조합니다. 그것들은 우리를 진화시키기 위한 것이지 감소시키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관계가 진정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당신의 정신, 건강 또는 근본적인 행복을 지속적으로 감소시킬 때 그것은 종종 최고의 선택이 그것을 견디는 것이 아니라 끝내는 것일 수 있다는 신호입니다. 결혼의 카르마의 또 다른 중요한 측면은 우리가 기존 관계 내에서 어떻게 새롭고 더 긍정적인 카르마를 만들 수 있는지 이해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함께 모은 카르마를 바꿀 수는 없지만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면서 우리 사이의 에너지를 절대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모든 친절한 말, 진정한 현존의 모든 순간, 용서의 모든 행위는 점차 오래된 부정적인 패턴을 대체하는 새로운 긍정적인 카르마를 만듭니다. 이것이 어려운 카르마 패턴으로 시작한 관계가 기쁨과 영적 영향의 원천으로 변화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수년 동안 갈등으로 어려움을 겪은 한 부부가 불교 선생님과 그들의 경험을 공유했습니다. 우리 결혼 초기 5년 동안 우리는 같은 문제에 대해 끊임없이 싸웠습니다. 그런 다음 우리는 함께 마음 챙김을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반응하기 전에 멈추고 서로의 말을 깊이 듣고 화가 나더라도 친절하게 말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점차 오래된 패턴은 그 힘을 잃었습니다.
이제 10년 후 우리 관계는 완전히 다르게 느껴지며 마치 우리가 함께 새로운 무언가를 만든 것 같습니다. 선생님은 정확히 카르마가 변화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과거를 무시하거나 어려운 패턴이 존재하지 않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인식을 통해 미래의 행복을 위한 새로운 원인을 일관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각각의 마음챙김 선택은 오래된 카르마 홈을 약화시키고 새로운 것을 만들며 결국 관계의 전체 풍경을 변화시킵니다. 이 과정은 인내와 끈기를 필요로 합니다. 많은 생애에 걸쳐 발전한 카르마 패턴은 하룻밤 사이에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관된 인식과 동정심 있는 행동으로 가장 도전적인 관계의 카르마조차도 점차 변화할 수 있습니다. 결혼 카르마를 논의할 때 우리는 또한 때때로 사랑의 가장 위대한 행위가 놓아주는 것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카르마 목적을 완료한 관계를 사랑으로 놓아주는 것에 대한 아름다운 불교 가르침이 있습니다. 한 명상 마스터가 이 지혜를 공유했습니다. 시간이 자연스럽게 끝난 관계를 붙잡고 있는 것은 어느 사람의 최고선에도 봉사하지 않습니다. 꽃이 영원히 피어 있도록 의도되지 않은 것처럼 어떤 관계는 평생 지속되도록 의도되지 않았습니다. 사랑이 남아있더라도 그들의 목적은 완료되었을 수 있습니다. 이 관점은 우리가 관계를 끝내는 것이 항상 실패나 포기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도록 돕습니다. 때로 그것은 가장 의식적인 선택이며 두 영혼 모두 서로에게 필요한 것을 주었고 이제 다른 길로 부름받고 있다는 인식입니다. 핵심은 우리가 관계를 어떻게 끝내기로 선택하는지입니다. 비난, 쓰라린 또는 불필요한 해로움으로 그렇게 하는 것은 미래 관계에서 유사한 패턴을 가져올 가능성이 있는 부정적인 카르마를 만듭니다. 정직, 동정심, 감사로 끝내는 것은 카르마 순환을 깨끗하게 완료하여 두 사람 모두 교훈이 통합되었지만 추가적인 카르마 짐을 가지고 가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합니다. 한 이혼한 부부는 불교 안내자와 의식적인 완료 의식을 수행할 때 이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은 서로에게서 받은 선물을 인정하고 배운 것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고 일으킨 해로움에 대한 용서를 구하고 남아있는 원망이나 애착으로부터 서로를 의식적으로 놓아주었습니다. 그들의 안내자는 관찰했습니다. 이것이 카르마가 변화하는 방법입니다. 당신은 단지 결혼을 끝내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인식과 사랑으로 카르마 순환을 완료하고 있으며 두 영혼 모두 짐 없이 앞으로 나아갈 자유를 얻습니다. 불교 가르침은 우리의 외부 관계가 항상 우리 자신과의 내면 관계를 반영한다고 강조합니다. 이것은 결혼의 카르마를 치유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우리 자신의 존재와의 관계를 치유하는 것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 명상 선생님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당신이 다른 사람들과 경험하는 패턴은 종종 당신의 내면 패턴을 거울로 비추고 있습니다. 당신이 자신을 대하는 방식은 당신이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대하도록 허용하는 방식이 됩니다. 당신이 자신에게 말하는 방식은 당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는 방식이 됩니다. 관계 카르마의 뿌리는 내면에 있습니다. 이 내면 작업은 우리가 다른 파트너와 같은 관계 패턴을 반복하는 자신을 발견할 때 특히 중요해집니다. 공통 분모는 항상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가 비난받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의식이 우리가 진정으로 변화시킬 힘을 가진 유일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 남자가 감정적으로 이용할 수 없는 파트너를 반복적으로 끌어당기는 것에 대한 그의 좌절을 공유했습니다. 명상과 자기 탐구를 통해 그는 자신이 감정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는 패턴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진정한 감정을 표현하지 않고 자신의 일부를 숨기고 보호로서 감정적 거리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가 자신 안에서 이 패턴을 치유하기 시작하자 그가 끌어당기는 파트너의 유형이 극적으로 변화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우리를 향한 해로운 행동에 책임이 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의 상처와 패턴을 치유하는 것이 더 건강한 관계가 형성될 조건을 만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과 사랑스럽고 존중하는 관계를 개발하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같은 관계의 지위를 거울로 비추는 사람들을 끌어당기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로부터 자연스럽게 멀어집니다. 결혼의 카르마는 우리의 친밀한 관계를 넘어서 우리 삶의 모든 중요한 연결을 포함하도록 확장됩니다. 우리가 특정 사람과 결혼하는 이유를 지배하는 같은 원칙이 또한 특정 친구, 가족 구성원, 동료, 그리고 심지어 도전적인 개인이 우리 삶에 들어오는 이유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한 불교 선생님은 설명했습니다. 모든 중요한 관계는 카르마의 중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 짜증, 감탄 또는 두려움이든 당신 안에서 강한 감정을 일으키는 각 사람은 당신의 영혼이 전에 알았던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들은 당신에게 중요한 무언가를 계속 가르치기 위해 돌아왔습니다. 이 더 넓은 관점은 우리가 모든 관계에 더 큰 의식으로 접근하도록 돕습니다. 어려운 상사, 도전적인 부모, 당신의 신뢰를 배신한 친구, 모두는 당신이 그들의 것에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처럼 당신의 영혼의 진화에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한 사업가가 이 이해가 어려운 동료에 대한 그의 접근 방식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공유했습니다. 그를 단지 피해야 할 짜증으로 보는 대신 나는 그가 나에게 가르치기 위해 여기 있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궁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그가 아버지와의 어린 시절 패턴과 연결된 능력에 대한 내 불안을 촉발시킨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일단 나는 그것을 인식하자 나는 반응성보다는 인식의 장소에서 그에게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관계가 개선되었지만 더 중요하게는 나는 나 자신 안에서 무언가를 치유했습니다. 이 접근 방식은 우리에게 학대를 받아들이거나 진정한 해로움에 직면하여 수동적이 되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우리가 카르마 패턴을 인식하여 더 큰 지혜로 대응할 수 있도록 특정 사람들과 상황이 우리에게 그렇게 강하게 영향을 미치는지 더 깊이 보도록 초대합니다. 아이들이 결혼의 카르마에 어떻게 들어맞는지 탐구해 봅시다. 불교 가르침은 우리에게 아이들로 오는 영혼이 무작위가 아니라고 제안합니다. 그들은 종종 많은 이전 생애로부터 우리와 카르마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티베트 불교 전통은 아이들이 전생에서 우리의 부모, 선생님, 친구 또는 심지어 적이었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제 그들은 카르마의 춤을 계속하기 위해 우리에게 가르치고 우리로부터 배우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모든 사람의 진화를 더욱 촉진하는 방식으로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 새로운 역할로 옵니다. 도전적인 아이의 어머니가 한때 절망적으로 불교 선생님과 상담했습니다. 왜 이 아이를 키우는 것이 내 다른 아이들이 더 쉬웠을 때 그렇게 어렵습니까? 선생님은 대답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도전하는 영혼이 종종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 가장 많습니다. 이 아이는 정확히 그들이 제시하는 도전으로부터 배울 중요한 무언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신을 선택했을 수 있습니다. 이 관점은 부모가 자녀와의 어려움을 단지 해결해야 할 문제보다는 영적 성장의 기회로 접근하도록 돕습니다. 그것은 또한 부모가 종종 각 자녀와 다른 연결을 느끼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이것들은 뚜렷한 카르마 역사를 가진 독특한 영혼 관계입니다. 같은 원칙이 아이들이 부모와 가지는 관계에도 적용됩니다. 우리 부모의 강점과 약점의 특정 조합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성장에 필요한 정확한 학습 환경으로 끌렸습니다. 이것은 부모의 해로움이나 방치를 변명하지 않지만 어려운 가족 역학 뒤에 있는 더 깊은 목적을 이해하도록 돕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소울메이트나 트윈 프레임의 개념에 대해 궁금해하며 이러한 아이디어가 결혼의 카르마와 관련되는지 궁금해합니다.
이러한 정확한 윤통적인 불교 개념이 아니지만 그것들은 불교가 인식하는 무언가를 가리킵니다. 일부 영혼 연결은 특히 강력한 카르마의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불교 선생님은 설명했습니다. 모든 관계가 카르마 차원을 가지고 있지만 일부 연결은 특히 심오하거나 익숙하게 느껴지며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는 집으로 돌아오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것들은 당신이 많은 생애를 통해 긴밀하게 여행한 영혼일 수 있으며 다시 만났을 때 즉시 인식되는 깊은 공명을 발전시켰습니다. 그러나 불교는 이러한 연결을 낭만화하거나 그것들이 다른 관계보다 더 쉬울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에 대해 경고합니다. 종종 우리의 가장 깊은 카르마 연결은 우리의 가장 중요한 도전을 가져옵니다. 정확히 그렇게 많은 공유된 역사와 미완성된 사업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 명상 안내자가 이 관점을 공유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소울메이트라고 부르는 것은 반드시 모든 것을 쉽게 만드는 사람이 아닙니다. 종종 그것은 모든 것을 진짜로 만드는 사람이며 당신이 당신 자신으로부터 숨을 수 없을 정도로 명확하게 당신을 반영하는 사람이며 당신의 가장 깊은 패턴을 촉발시켜 그것들이 마침내 치유될 수 있도록 하는 사람입니다. 이 이해는 소울메이트를 찾는 것이 완벽한 호환성이나 편안함을 찾는다는 인기 있는 개념을 균형 잡는 데 도움이 됩니다. 불교적 관점에서 우리의 가장 중요한 영혼 연결은 우리의 가장 큰 성장을 촉진하는 것이며 이것은 종종 함께 상당한 도전을 해결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결혼의 카르마는 또한 이 생애를 넘어서 확장되며 각 관계는 미래 연결에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카르마를 만듭니다. 우리가 오늘 파트너를 대하는 방식은 미래의 관계를 경험할 방식을 위한 씨앗을 심습니다. 한 불교 가르침은 말합니다. 당신의 과거를 알고 싶다면 당신의 현재 상황을 보세요. 당신의 미래를 알고 싶다면 당신의 현재 행동을 보세요. 이것은 우리의 친밀한 관계에 강력하게 적용됩니다. 우리가 일관되게 인내, 친절, 정직, 현존을 우리의 결혼에 가져올 때 우리는 이 생에든 그 너머든 미래 연결에서 나타날 긍정적인 관계 카르마를 만듭니다. 반대로 우리가 속임수, 조작, 전이남 또는 일관된 방치에 참여할 때 우리는 결국 균형을 맞춰야 할 어려운 관계 카르마를 만듭니다. 이 가르침은 두려움이나 엄격한 도덕적 준수를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선택의 힘을 상기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파트너와의 모든 상호작용은 우리의 미래 관계 경험을 위한 씨앗을 심고 있습니다. 이 인식은 도전적인 순간에도 우리가 더 의식적인 선택을 하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심각한 결혼 어려움을 해결한 한 부부가 그들의 깨달음을 공유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대하는 방식이 단지 우리의 현재 행복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영혼을 앞으로 따라갈 패턴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즉각적인 결과뿐만 아니라 우리가 함께 만들고 싶은 카르마의 종류에 대해 생각하면서 더 많은 돌봄과 의식으로 갈등에 접근하도록 도왔습니다. 이러한 고대 가르침이 추상적인 철학이 아니라 더 의식적이고 사랑스러운 삶을 살기 위한 실용적인 지혜로 의도되었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결혼의 카르마를 이해하는 것은 우리에게 우리의 가장 친밀한 관계를 경험하는 방식을 변화시킬 수 있는 더 넓은 관점을 제공합니다. 도전이 발생할 때 우리는 물어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나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기서 어떤 패턴이 완료되고 있을 수 있습니까? 앞으로 긍정적인 카르마를 만드는 방식으로 어떻게 대응할 수 있습니까? 이러한 질문들은 우리를 반응성에서 책임으로, 피해자 의식에서 권한 부여로 전환시킵니다. 한 불교 선생님은 이 요약을 제공했습니다. 당신이 결혼하는 사람과 결혼하는지의 카르마는 제한에 관한 것이 아니라 해방에 관한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특정 패턴에 갇혀 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패턴이 왜 존재하는지를 보여주어 당신이 마침내 그것들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합니다.
당신이 관계의 카르마 차원을 이해할 때 당신은 그것들을 변화시킬 힘을 얻습니다. 이 이해는 사랑, 끌림, 호환성, 선택의 매우 실제적인 인간 경험을 감소시키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이러한 경험을 그것들의 더 깊은 의미와 목적을 주는 더 큰 맥락 안에 배치합니다. 당신의 결혼은 단지 개인적인 행복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깨어남을 향한 당신의 영혼의 여정의 일부입니다. 당신이 현재 축복받았거나 도전받은 것처럼 느껴지는 결혼에 있든, 싱글이고 미래 관계에 대해 궁금해하든, 끝난 관계로부터 치유하고 있든, 이러한 가르침은 더 큰 평화와 명료함을 가져올 수 있는 관점을 제공합니다. 우리가 왜 우리가 결혼하는 사람과 결혼하는지의 카르마를 이해함으로써 우리는 우리의 가장 가까운 개가 제공하는 심오한 영적 기회에 우리 자신을 엽니다. 이제 우리가 더 의식적이고 사랑스러운 관계를 만들기 위해 결혼의 카르마와 어떻게 작업할 수 있는지에 대해 더 깊이 파고들어 봅시다. 우리 중 많은 이들이 같은 파트너와든 다른 파트너들과든 같은 관계의 문제를 계속해서 경험하며 그것들은 어떻게든 우리 안에서 유사한 반응을 촉발시킵니다. 당신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궁금해한 적이 있습니까? 불교의 지혜에 따르면 이러한 반복적인 패턴은 우연이나 불운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우리가 마침내 그것들이 가르치려고 하는 것을 배울 때까지 계속 나타날 카르마의 교훈입니다. 한 승려가 한때 학생들과 이 통찰을 공유했습니다. 우주는 인내심 있는 선생님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그것을 숙달할 때까지 다양한 형태로 같은 교훈을 제시할 것입니다. 당신의 반복되는 관계 도전은 처벌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당신이 통과할 때까지 계속 제공되는 같은 시험입니다. 이 이해는 우리에게 관계의 어려움에 대한 완전히 다른 관점을 제공합니다. 그것들을 행복에 대한 장애물로 보는 대신 우리는 그것들을 심오한 영적 성장의 기회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모든 논쟁, 모든 오해, 모든 상처받은 감정은 깨어나라는 숨겨진 초대를 담고 있습니다. 이 원칙을 보여주는 이야기를 하나 나누겠습니다. 한때 감정적으로 이용할 수 없는 파트너들에게 반복적으로 끌리는 자신을 발견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각 관계는 유사한 패턴을 따랐습니다. 초기 관심과 연결 다음에 파트너의 증가하는 거리가 오고 그녀가 그들 사이에 감정적 간격을 메울 수 없을 때 가슴 아픈 상처로 끝났습니다. 이 패턴에서 세 번째 고통스러운 이별 후 그녀는 지침을 구하여 불교 수도원을 방문했습니다. 나이든 선생님은 그녀의 이야기를 주의 깊게 듣고 나서 물었습니다. 자라면서 아버지와의 관계는 어땠습니까? 질문에 놀라 그녀는 그녀의 아버지가 물리적으로는 존재했지만 어린 시절 내내 감정적으로 거리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녀는 그의 애정과 인정을 얻기 위해 수년을 보냈지만 결코 성공했다고 느끼지 못했습니다. 선생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어린 시절로부터 치유되지 않은 상처를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종종 무의식적으로 그러한 상처를 재창조하는 관계를 찾습니다. 우리가 고통받기를 원해서가 아니라 영혼이 항상 그것이 완료될 때까지 미완성된 사업으로 돌아가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왜 저는 같은 방식으로 저를 다치게 하는 사람들을 계속 선택합니까? 그녀가 물었습니다. 왜냐하면 깊은 곳에서 당신의 영혼은 여전히 원래의 퍼즐을 풀려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선생님이 설명했습니다. 당신은 실제로 당신을 다치게 할 파트너를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마침내 원래의 상처를 치유할 기회를 제시하는 파트너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선택에 있지 않습니다. 패턴이 나타난 후 당신이 하는 것에 있습니다. 이 통찰은 관계에 대한 그녀의 접근 방식을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파트너들을 그들의 감정적 이용 불가능성에 대해 비난하거나 자신을 잘못 선택한 것에 대해 비난하는 대신
그녀는 각 관계를 어린 시절에서 시작된 자신의 기대와 애착 패턴을 치유할 기회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결혼의 카르마에 대한 중요한 불교 가르침을 강조합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의 가장 깊은 상처를 촉발시키는 사람들과 결혼합니다. 우리가 실수를 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이것들이 정확히 우리의 영혼이 치유와 성장을 위해 필요로 하는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불교 선생님들은 이 과정을 진주가 굴에서 형성되는 방식과 비교합니다. 굴은 자극을 일으키는 모래 알갱이를 찾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단 그것이 그곳에 있으면 굴은 그 주위에 아름다운 무언가를 만드는 것으로 반응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관계는 종종 자극과 불편함을 가져옵니다. 그러나 이것들은 우리 안에 지혜와 동정심의 진주를 만드는 데 필요한 정확한 조건입니다. 핵심은 이러한 촉발과 패턴이 나타날 때 우리가 어떻게 그것들에 반응하는지입니다.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반응하고 비난하고 방어하고 철수하거나 공격한다면 우리는 단순히 카르마 패턴을 강화하고 그것이 다시 나타날 것을 보장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식으로 반응하고 우리의 반응을 관찰하고 어려운 감정과 함께 현존하고 의식적인 대응을 선택한다면 우리는 카르마를 변화시키기 시작합니다. 한 현명한 명상 선생님은 한때 말했습니다. 관계 촉발은 제거되어야 할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들은 치유가 일어나야 하는 곳을 정확히 가리키는 표지판입니다. 당신의 파트너가 당신을 촉발시킬 때 그들에게 당신의 작업이 어디에 있는지를 정확히 보여준 것에 대해 감사하세요. 불교의 지혜는 모든 관계 도전이 카르마에 기반한 3가지 범주 중 하나에 속한다고 가르칩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 우리가 갚아야 할 빚, 또는 우리가 받아야 할 선물입니다. 당신의 현재의 관계 도전이 어느 범주에 속하는지 이해하는 것은 당신이 더 현명하게 대응하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은 종종 최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않는 반복되는 패턴으로 나타납니다. 아마도 당신은 관계에서 일관되게 들리지 않는다고 느끼거나 당신은 반복적으로 헌신할 수 없는 파트너를 끌어당기거나 당신은 항상 당신 자신의 필요를 희생하며 다른 사람들을 돌보는 것으로 끝나게 됩니다. 이러한 패턴은 그것들이 담고 있는 더 깊은 교훈을 당신이 배울 때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종종 당신 자신의 가치 경계 또는 진정한 표현에 관한 무언가입니다. 한 남자가 한때 그의 영적 선생님에게 불평했습니다. 왜 저는 항상 저를 통제하려고 하는 파트너들과 끝나게 됩니까? 이것이 이제 새 관계에서 일어났습니다. 선생님이 대답했습니다. 질문은 그들이 왜 당신을 통제하려고 하는지가 아닙니다. 질문은 왜 당신이 그것을 계속 허용하는지입니다. 이 패턴을 가능하게 만드는 당신 자신에 대한 믿음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당신의 카르마 교훈이 있는 곳입니다. 우리가 갚아야 할 빚은 우리가 때로는 합리적인 것을 넘어서 파트너에 대한 강한 책임감이나 의무감을 느끼는 상황으로 나타납니다. 아마도 당신은 어려운 관계에 머물러야 한다고 느끼거나 당신은 받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주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이러한 패턴은 종종 역할이 뒤바뀌었을 수 있는 과거 상호작용의 카르마 빚과 관련이 있습니다. 한 여자는 그녀의 남편의 계속되는 나쁜 선택에도 불구하고 그의 행복에 대해 설명할 수 없이 책임감을 느낀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녀의 명상 선생님은 이 과도한 책임감이 종종 카르마 빚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아마도 다른 생에서 그가 어려움을 통해 당신을 지원했을 것입니다. 이제 당신은 그를 지원함으로써 그 에너지의 균형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세요. 카르마의 진정한 균형은 희생이 아닌 의식을 통해 옵니다. 당신은 자신을 감소시키지 않고 빛을 존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선물은 예상치 못한 축복이나 관계 도전을 통해 오는 성장 기회로 나타납니다.
아마도 어려운 이별이 당신의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도록 이끌거나 파트너와의 갈등이 당신이 더 큰 감정적 탄력성을 개발하도록 돕습니다. 이러한 선물은 종종 문제로 위장되어 오지만 당신의 영혼이 필요로 하는 정확한 약을 담고 있습니다. 관계 카르마와 작업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 중 하나는 의식적인 관찰의 수행을 통해서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관계 촉발에 즉시 반응하고 자신을 방어하고 반격하고 철수하거나 사람들을 기쁘게 합니다. 이러한 반응은 조건화와 과거 패턴에서 오며 현재 인식에서 오지 않습니다. 한선 스승이 한때 어려움을 겪는 결혼한 부부에게 조언했습니다. 한 달 동안 하는 당신이 이것을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파트너에 의해 촉발될 때 멈추세요. 반응하기 전에 세 번의 의식적인 호흡을 하세요. 그 호흡 동안 단순히 당신의 몸에서 감각을, 일어나는 감정을, 반응을 형성하려고 하는 생각을 관찰하세요. 그런 다음 반응보다는 관찰의 장소에서 대응하세요. 이 간단한 수행은 관계 역학을 극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촉발과 대응 사이에 공간을 만들기 때문이며 그 공간에서 새로운 선택이 가능해집니다. 그 공간에서 당신은 카르마 패턴이 전개되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고 그것을 계속할지 아니면 다른 무언가를 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실천한 한 남편이 그의 경험을 공유했습니다. 나는 내 아내가 내가 한 일을 비판했을 때 내 즉각적인 반응이 방어적인 분노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가 말한 것이 그 반응을 정당화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녀의 어조가 내 어머니가 어린 시절 나에게 말했던 방식을 상기시켰기 때문입니다. 일단 나는 그 패턴을 볼 수 있었고 나는 과거로부터의 어머니의 유령에게가 아니라 아내가 현재에서 실제로 말하고 있는 것에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종류의 인식은 단지 현재 관계를 개선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실제로 미래 관계로 가져갈 카르마를 변화시킵니다. 당신이 반응적이기보다는 의식적으로 대응할 때마다 당신은 조건화보다는 인식에 기반한 새로운 카르마 패턴을 만들고 있습니다. 불교 가르침은 우리의 카르마가 우리의 행동뿐만 아니라 우리의 의도에 의해서도 만들어진다고 강조합니다. 이것은 관계 환경이 어렵더라도 우리가 의식적이고 동정심이 있는 의도를 유지함으로써 긍정적인 카르마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 명상 선생님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어떤 관계의 순간에서든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두려움에서 행동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랑에서 행동하고 있습니까? 나는 나 자신을 보호하려고 합니까? 아니면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합니까? 나는 이기려고 합니까? 아니면 연결하려고 합니까? 당신의 말과 행동 뒤의 의도는 당신이 말하거나 하는 특정한 것들보다 훨씬 더 강력한 카르마를 만듭니다. 이 가르침은 외부 환경이 빠르게 바뀌지 않을 수 있는 어려운 관계에서 특히 도움이 됩니다. 당신의 파트너가 관계를 개선하려는 당신의 노력에 반응하지 않더라도 당신은 여전히 당신 자신의 의도와 반응을 통해 긍정적인 카르마를 만들 수 있습니다. 변화할 의지가 없는 파트너와 어려운 결혼 생활을 하는 한 여자가 이 이해가 그녀의 경험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공유했습니다. 나는 그의 행동을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지만 각 상호작용에 내가 가져오는 에너지는 통제할 수 있었습니다. 나는 대응하기 전에 자신에게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어떤 종류의 카르마를 만들고 싶습니까? 그 질문 하나만으로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때때로 나는 여전히 촉발되고 무의식적으로 반응하지만 점점 더 자주 나는 나의 즉각적인 감정보다는 나의 가장픈 가치와 일치하는 반응을 선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의도의 이 변화는 현재 관계의 질뿐만 아니라 당신이 앞으로 가져갈 카르마 패턴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당신은 문자 그대로 혼란보다는 명료함 속에서 태어날 미래 관계의 원인을 현재의 의식적인 의도를 통해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의사소통 패턴이 특히
결혼의 카르마와 어떻게 관련되는지 탐구해 봅시다. 우리가 파트너에게 말하고 그들의 말을 듣는 방식은 우리가 오래된 카르마 패턴을 강화하거나 새로운 것을 만드는 주요 방법 중 하나입니다. 한 불교 가르침은 혀가 어떤 칼보다 예리하다고 말합니다. 말은 관계에서 깊은 상처나 심오한 치유를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의식적인 패턴에서 의사소통할 때 비난하고 비판하고 방어하고 벽을 쌓으면서 우리는 부정적인 카르마 순환을 강화합니다. 우리가 의식을 가지고 의사소통할 때 진실하지만 친절하게 말하고 깊이 듣고 갈등 중에도 현존하면서 우리는 인식에 기반한 새로운 패턴을 만듭니다. 한 승려가 한때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부부에게 도움을 구하는 이 조언을 주었습니다. 말하기 전에 자신에게 3가지 질문을 하세요. 그것은 진실입니까? 그것은 필요합니까? 그것은 친절합니까? 이 3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말은 긍정적인 카르마를 만듭니다. 이 테스트 중 어느 것이라도 실패하는 말은 일반적으로 결국 고통을 가져올 카르마를 만듭니다. 이것은 어려운 대화를 피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진실은 의식적인 관계에서 필수적입니다. 그 진실이 불편하더라도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진실을 표현하는 방식은 우리가 만드는 카르마에서 모든 차이를 만듭니다. 한 남편이 이 가르치니 그의 접근 방식을 어떻게 바꾸었는지 공유했습니다. 나는 정직이 내가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든 내가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내 아내가 내 무뚝뚝함에 상처를 받으면 나는 그녀가 너무 예민하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이제 나는 여전히 내 정직성을 표현하는 방식을 염두에 두면서 완전히 정직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진실은 진실이기 위해 가혹함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듣는 방식은 강력한 카르마를 만듭니다. 분산된 주의로 듣고 상대방이 말하는 동안 우리의 대응을 계획하거나 우리 파트너의 관점에 서서 결점을 찾기 위해서만 듣는 것은 부정적인 의사소통 카르마를 만듭니다. 완전한 현존, 진정한 호기심, 열린 마음으로 듣는 것은 관계를 변화시키는 긍정적인 카르마를 만듭니다. 결혼 카르마를 다루는 또 다른 중요한 측면은 어떤 순간에든 가장 촉발된 파트너가 중요한 카르마 작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이 이해는 관계 갈등을 보는 방식을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한 명상 선생님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당신의 파트너가 촉발되었을 때 그들의 과거가 치유를 위해 스스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방어적이 되거나 개인적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그들의 과정을 위한 공간을 유지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당신이 촉발된 사람일 때 이것을 당신의 파트너가 당신에게 하는 것보다는 주의를 위해 표면화되는 당신의 카르마로 인식할 수 있습니까? 이 관점은 우리를 비난에서 동정심으로, 반응에서 의식적인 대응으로 전환시킵니다. 우리는 강한 감정적 반응이 거의 한 과거의 상처와 조건화와 연결되어 있으며 현재 상황만이 아니라는 것을 보기 시작합니다. 한 아내는 이 이해가 그녀의 결혼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설명했습니다. 내 남편이 작은 일에 화를 낼 때 나는 방어적이고 화를 내곤 했습니다. 이제 나는 그의 반응이 거의 현재 상황에만 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건드려진 과거의 상처에 관한 것입니다. 갈등을 확대시키는 대신 나는 현존할 수 있고 그에게 정말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물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학대를 받아들인다는 의미가 아니지만 나는 반격하기보다는 이해를 가지고 경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 접근 방식은 해로운 행동을 변명하지 않지만 그것을 다루는 더 효과적인 방법을 제공합니다. 우리가 파트너의 촉발의 반응성보다는 현존으로 대응할 때 우리는 현재 갈등뿐만 아니라 근본적인 카르마 패턴에 진정한 치유가 일어날 수 있는 공간을 만듭니다. 불교 가르침은 자연의 다른 모든 것처럼 관계도 순환과 계절 속에 존재한다는 것을 인식합니다.
이러한 자연스러운 순환을 이해하는 것은 끊임없는 조화나 행복을 기대하는 대신 결혼의 카르마와 더 능숙하게 일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한 현명한 선생님은 결혼을 변화하는 계절에 비유했습니다. 자연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을 거치는 것처럼 관계는 연결과 거리, 조화와 도전, 성장과 통합의 자연스러운 순환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결혼이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사람들이 영원한 여름을 기대하고 가을이나 겨울이 도착할 때 괴로워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관계의 계절은 무작위가 아니라 종종 다른 시기에 주의가 필요한 카르마 패턴을 따릅니다. 봄은 관계에서 새로운 시작과 신선한 에너지를 나타냅니다. 여름은 성료, 기쁨의 시간입니다. 가을은 필요한 놓아줌과 무엇이 여전히 중요한지 평가하는 것을 가져옵니다. 겨울은 휴식, 내면으로 가는 것, 다음 성장 주기를 위한 준비의 시간입니다. 올해 결혼한 한 부부는 이러한 계절을 이해하는 것이 그들의 관계를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공유했습니다. 우리는 연결이 더 멀게 느껴지는 겨울 단계에 들어갈 때마다 공황 상태에 빠지곤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결혼에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것을 자연스럽고 필요한 계절로 인식합니다. 그것에 맞서 싸우는 대신 우리는 그것을 개인적인 성찰과 재생의 시간으로 사용합니다. 우리는 겨울의 목적을 저항하기보다는 존중한다면 봄은 항상 돌아온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순환적 관점은 우리가 관계 카르마와 더 인내심 있게 일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어려움의 즉각적인 해결을 기대하는 대신 우리는 카르마 패턴이 종종 그들의 완전한 교훈을 드러내는데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합니다. 봄에 심어진 씨앗이 즉시 열매를 맺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관계에서 하는 의식적인 선택은 카르마 패턴을 완전히 변화시키는데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관계의 어려움이 함께 일해야 할 카르마의 교훈인지 아니면 관계가 그 목적을 완수했다는 신호인지 어떻게 알 수 있는지 궁금해합니다. 불교의 지혜는 이 중요한 구별에 대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한 명상 선생님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핵심 질문은 관계가 어려운지 여부가 아닙니다. 많은 카르마적으로 중요한 관계는 도전적입니다. 질문은 그 어려움이 두 사람 모두에게 성장과 더 큰 인식으로 이어지는지 아니면 축소와 수축으로 이어지는지입니다. 카르마의 성장을 제공하는 어려움은 일반적으로 특정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파트너 모두 갈등 중에도 서로에 대한 기본적인 존중과 돌봄을 유지합니다. 도전은 단지 비난보다는 더 큰 자기 이해로 이어집니다. 패턴에 대한 책임을 지려는 양측의 의지가 있으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진전이 선형적이지 않더라도 실제 성장과 긍정적인 변화의 증거가 있습니다. 반대로 관계가 그 카르마의 목적을 완수했을 수 있다는 신호는 진정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멈춰 있는 패턴을 포함합니다. 한 사람 또는 두 사람 모두 관계에 의해 확장되기보다는 지속적으로 축소된다고 느낍니다. 기본적인 존중과 동정심의 상실 또는 관계를 계속하는 것이 중요한 진실을 부인하거나 필수적인 가치를 타협해야 한다는 깊은 내면의 알미 있습니다. 한 여자가 이 식별력에 대한 그녀의 경험을 공유했습니다. 수년 동안 나는 내 결혼의 어려움이 내가 해결해야 할 카르마의 교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다양한 접근 방식을 시도하고 도움을 받고 나 자신을 개선하려고 계속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나는 이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같은 파괴적인 패턴이 계속되고 나는 더 많은 내가 아니라 덜한 내가 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마침내 카르마의 교훈이 이 특정 관계를 작동시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것은 언제 놓아줌으로써
나 자신을 존중해야 하는지를 배우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첫 번째 어려움의 신호에서 관계를 떠나야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의 가장 중요한 카르마의 교훈 중 많은 것은 함께 도전을 해결하는 것을 통해 옵니다. 그러나 그것은 관계가 두 사람의 영적 성장을 제공하고 있는지 아니면 정체와 해로움의 장소가 되고 있는지에 대해 정직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불교의 지혜는 용서가 관계 카르마를 변화시키는 가장 강력한 수행 중 하나라고 가르칩니다. 용서 없이 우리는 과거의 상처에 묶여 있으며 종종 무의식적으로 현재 또는 미래 관계에서 그것들을 재창조하면서 그러한 패턴을 계속 가지고 갑니다. 한 승려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용서는 일어난 일이 괜찮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더 이상 원망과 고통의 짐을 지고 다니려고 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용서하지 않는 것은 당신 자신이 독을 마시고 상대방이 죽기를 기대하는 것과 같습니다. 계속 고통받는 사람은 당신입니다. 이것은 특히 작은 상처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축적되어 파트너 사이에 벽을 만들 수 있는 결혼에서 중요합니다. 처리되지 않은 각각의 상처나 원망은 관계 카르마의 일부가 되어 현재 우리가 파트너를 보고 반응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칩니다. 한 남편이 용서를 실천하는 것이 그의 결혼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공유했습니다. 나는 15년 동안 내 아내가 일으킨 모든 실수나 상처의 정신적 목록을 보관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논쟁할 때마다 나는 그녀가 문제라는 증거로 이 목록을 정신적으로 참조하곤 했습니다. 한 영적 선생님이 용서 명상을 시도해 볼 것을 제안했으며 이러한 과거 상처 각각을 체계적으로 놓아주었습니다. 내가 이것을 했을 때 나는 내가 얼마나 더 가벼워진 것을 느꼈는지, 그리고 내가 내 아내를 얼마나 다르게 보기 시작했는지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나는 갑자기 과거의 실망의 필터를 통해 모든 것을 보는 대신 현재의 그녀의 좋은 의도와 노력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용서는 한 번에 모두 일어나지 않고 특히 새로운 상처가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장기 관계에서 지속적인 수행입니다. 핵심은 이러한 상처가 관계를 짓누르는 카르마의 짐으로 축적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시기적절하고 진정한 용서를 실천함으로써 우리는 우리 사이의 카르마를 지속적으로 정리하여 관계가 오래된 패턴에 갇히지 않고 진화할 수 있도록 합니다. 결혼 카르마를 변화시키는 또 다른 강력한 수행은 당신의 파트너와 관계에 대한 진정한 감사를 배양하는 것이며 그들이 가져오는 도전에 대한 감사도 포함됩니다. 이 관점의 변화는 두 사람 사이의 에너지를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한 불교 선생님이 어려움을 겪는 부부에게 조언했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조용히 그날 당신의 파트너에 대해 감사하는 3가지를 말하세요. 당신이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는 그들이 제시한 한가 도전을 포함하여 말입니다. 그들에게 당신이 그것을 하고 있다고 말하지 말고 30일 동안 이것을 하고 무엇이 변하는지 관찰하세요. 그 부부는 회의적이었지만 시도하기로 동의했습니다. 30일 후 그들은 서로를 보는 방식과 상호작용하는 방식에서 상당한 변화를 보고했으며 어느 쪽도 상대방이 감사를 실천하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설명했습니다. 감사할 것을 찾기 시작했을 때 나는 내가 간과했던 긍정적인 특성들을 알아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내 아내가 제시한 도전에 대해 감사를 찾도록 스스로를 강요했을 때 나는 그것들을 문제보다는 기회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이 수행이 효과가 있는 이유는 그것이 카르마의 핵심 메커니즘 중 하나인 우리의 인식을 직접적으로 다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파트너와 관계를 보는 방식은 문자 그대로 그들에 대한 우리의 경험을 만듭니다. 우리가 결점, 실수, 실망에 초점을 맞추면 우리는 그러한 인식과 관련된 카르마 패턴을 강화합니다. 우리가 의식적으로 우리가 감사하는 특성과 우리가 배우는 교훈에 주의를 기울이면
우리는 감사와 성장에 기반한 새로운 카르마 패턴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진정한 문제를 무시하거나 모든 것이 완벽한 척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어려움이나 부족함에 과도하게 집중하는 대신 선물과 기회를 포함한 전체 관계에 균형 잡힌 주의를 가져오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불교의 지혜는 친밀감과 성의 관계에서 특히 강력한 카르마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식합니다. 결혼의 이러한 차원은 무의식적인 패턴을 강화하거나 심오한 치유와 영적 연결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한 선생님은 설명했습니다. 신체적 친밀감은 두 사람 사이에 존재하는 에너지가 무엇이든 증폭시킵니다. 원망, 권력투쟁 또는 감정적 단절이 있다면 신체적 연결은 이러한 역학을 반영하고 때로는 강화할 것입니다. 현존, 존중, 진정한 돌봄이 있다면 신체적 연결은 이러한 특성을 깊게 하는 강력한 수단이 됩니다. 많은 부분은 해결되지 않은 카르마 패턴이 그들의 친밀한 삶에서 명확하게 나타난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감정적 상처나 단절의 영역은 종종 신체적 연결의 도전으로 나타납니다. 반대로 신체적 친밀감에 더 큰 의식을 가져오는 것은 감정적 패턴을 치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한 부부는 이 이해가 그들의 관계를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공유했습니다. 우리는 신체적 친밀감을 명상 수행으로 접근하기 시작했으며 패턴이나 기대에 빠지기보다는 감각과 감정에 현존했습니다. 우리는 대화를 통해 다루기 어려웠던 긴장이나 단절이 우리가 신체적 연결에 이러한 현존의 질을 가져왔을 때 종종 자연스럽게 해결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은 관계 문제를 다루는 것을 피하기 위해 신체적 친밀감을 사용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몸, 마음, 영이 상호 연결되어 있으며 한 차원에서의 치유가 다른 차원에서의 치유를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신체적 연결에 더 큰 인식을 가져옴으로써 부부는 때때로 언어적 처리만으로는 저항했던 카르마 패턴을 다룰 수 있습니다. 결혼 카르마를 다루는 중요한 측면은 모든 패턴이 파트너와 명시적으로 처리될 필요는 없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때로 가장 강력한 작업은 특히 파트너가 의식적으로 다룰 준비가 되어 있지 않거나 할 수 없는 패턴을 다룰 때 당신 자신의 의식 내에서 일어납니다. 한 명상 선생님은 남편이 인식하지 못하는 패턴으로 어려움을 겪는 여자에게 조언했습니다. 이 역학에 당신 쪽을 변화시키기 위해 그의 참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사실 때로는 패턴을 보거나 당신과 함께 변화하도록 그를 설득하려고 시도하는 것보다 당신 자신 안에서 조용히 작업하는 것이 변화를 위한 더 많은 공간을 만듭니다. 이 내면 작업은 여러 단계를 포함합니다. 첫째, 당신 자신이나 파트너를 비난하지 않고 패턴에서 당신의 역할을 명확하게 식별하기. 둘째, 당신의 참여를 이끄는 필요, 두려움 또는 믿음을 이해하기. 셋째, 그러한 필요를 충족시키거나 그러한 두려움을 다루는 더 건강한 방법 찾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패턴이 일어날 때 의식적으로 새로운 대응을 선택하기입니다. 한 아내는 이 접근 방식이 어려운 역학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설명했습니다. 내 남편은 갈등 중에 감정적으로 철수하곤 했고 이것은 나에게서 강렬한 불안과 추구를 촉발했습니다. 그는 이 패턴을 논의하는 것에 관심이 없었고 그것을 단지 그가 그런 방식이라고 보았습니다. 나는 그의 철수를 바꿀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지만 내 미친 듯한 추구는 바꿀 수 있었으며 그것이 실제로 그의 철수를 나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나는 명상과 치료에서 내 버림받음의 두려움과 함께 작업하기 시작했으며 촉발되었을 때 필사적으로 연결을 추구하는 대신 스스로를 달래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내가 내 반응을 바꾸자 전체 역학이 점차 변화했습니다. 그가 의식적으로 그것을 변화시키는 데 참여했기 때문이 아니라
내 다른 반응이 그의 습관적인 철수를 불필요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이 예는 관계 카르마에 대한 중요한 진실을 보여줍니다. 패턴은 두 사람에 의해 공동으로 만들어지고 유지되며, 이것은 당신의 참여를 바꾸는 것이 파트너의 의식적인 협력 없이도 전체 역학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일방적으로 문제를 고치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니라 당신의 부분을 바꿈으로써 시스템을 변화시키는 당신의 힘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불교 가르침은 우리 자신과의 관계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카르마를 변화시키는 우리의 능력에 깊이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인식합니다. 자기 동정정심과 자기 인식 없이 우리는 계속해서 동일한 카르마 결과를 만드는 무의식적인 패턴에 갇혀 있습니다. 한 승려가 그의 결혼에서 분노로 어려움을 겪는 남자에게 조언했습니다. 당신이 아내와 관계하는 방식을 진정으로 변화시키기 전에 당신은 당신 자신과 관계하는 방식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당신이 실수를 할 때 당신은 당신 자신에게 어떻게 말합니까? 당신은 당신 자신의 취약성을 어떻게 대합니까? 당신이 당신 자신에게 보이는 동정심의 질은 당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동정심의 틀이 됩니다. 이 자기 관계는 우리가 우리 자신의 감정, 필요, 패턴과 어떻게 관계하는지를 포함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결코 하지 않을 것보다 자신에게 훨씬 더 가혹하며 불가피하게 그들이 파트너와 관계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비판과 판단의 내면 환경을 만듭니다. 한 여자가 이 가르침에 대한 그녀의 경험을 공유했습니다. 나는 내가 끊임없이 나 자신을 내부적으로 비판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한 것은 결코 충분히 좋지 않았습니다. 이 내면의 비판은 방어성과 완벽주의로 내 결혼에 스며들었습니다. 내가 나 자신에게 더 큰 친절을 실천하면서 나 자신이 불완전하고 인간적이기를 허용하면서 나는 내 남편의 인간성을 훨씬 더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나 자신과의 관계가 더 동정심 있게 되면서 우리 전체 관계가 부드러워졌습니다. 이 내면 작업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관계 카르마를 변화시키는 데 필수적입니다. 우리 자신과 관계하는 방식을 치유함으로써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의 더 건강한 관계 패턴을 위한 조건을 만듭니다. 이것은 더 나은 경계, 더 진정한 표현, 더 큰 감정적 탄력성을 개발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이 모든 특성은 우리가 관계 카르마와 더 의식적으로 참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주로 낭만적인 파트너 사이의 카르마에 초점을 맞추는 동안 불교의 지혜는 우리가 또한 우리 부모와 조상의 결혼 카르마에 영향을 받는다고 가르칩니다. 우리가 자라면서 관찰한 패턴은 우리가 의식적으로 그것들을 변화시키지 않는 한 우리 자신의 관계를 강력하게 형성하는 틀이 됩니다. 한 선생님은 설명했습니다. 당신은 어린 시절 부모님의 결혼을 단지 목격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것을 세포 수준에서 흡수했습니다. 그들의 의사소통, 갈등, 애정, 권력의 패턴은 관계가 무엇인지에 대한 당신의 정의가 되었습니다. 종종 의식적인 인식 훨씬 아래에서 작동합니다. 이 조상의 카르마는 우리가 부모님의 패턴을 반복할 운명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 다르게 하려는 의도에도 불구하고 부모님 관계의 측면을 무의식적으로 재창조하는 자신을 발견하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한 남자가 이 영향에 대한 그의 깨달음을 공유했습니다. 나는 항상 내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했던 것처럼 감정적으로 거리를 두지 않겠다고 스스로에게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내 아내는 정확히 이것에 대해 끊임없이 불평했습니다. 내가 감정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치료와 명상을 통해 나는 남성의 감정적 개방성에 대한 모델이 없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내 의식적인 의도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버지와 어떻게 다를 수 있는지에 대한 틀이 없었습니다. 나는 성인으로서 이러한 기술을 의식적으로 배워야 했습니다. 좋은 소식은 이러한 상속된 패턴의 인식을 가져옴으로써
우리가 그것들을 변화시키기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며 우리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잠재적으로 미래 세대를 위한 새로운 틀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은 많은 부부에게 강력하게 동기를 부여합니다. 그들 자신의 카르마 치유 작업을 함으로써 그들은 현재 관계를 개선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자녀와 그 너머를 통해 계속될 수 있는 세대 간 패턴을 깨는 데 도움이 되고 있다는 인식입니다. 불교 전통은 관계 카르마를 변화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특정 명상 수행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수행은 마음의 경향과 직접 작업하여 새로운 카르마 패턴을 만드는 방식으로 우리의 인식과 반응을 점차 재형성합니다. 강력한 수행 중 하나는 자비 명상이며 이는 당신의 파트너를 포함하여 당신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위한 좋은 소원을 체계적으로 배양합니다. 당신 자신과 파트너를 향해 행복의 생각을 반복적으로 향함으로써 당신은 습관이 되었을 수 있는 비판, 원망 또는 무관심에 대한 경향을 상쇄하기 시작합니다. 이 명상을 매일 실천한 한 부부가 그들의 경험을 공유했습니다. 우리는 매일 아침 10분 자비 명상으로 시작했으며 조용히 서로의 행복을 빌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 수행은 우리 사이의 배경 느낌을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갈등 중에도 당면한 문제에 빠지기보다는 서로에 대한 우리의 돌봄과 연결되어 있도록 도와준 이 근본적인 선의의 흐름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강력한 수행은 평정심 명상이며 이는 어려운 감정이나 도전적인 상황 속에서도 균형을 유지하고 현존하는 능력을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안정성은 관계 카르마를 다루는 데 필수적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촉발이 일어날 때 조건화해서 반응하기보다는 의식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하기 때문입니다. 한 남편의 수행이 그를 어떻게 도왔는지 설명했습니다. 나는 아내가 화났을 때 방어적이 되거나 차단되는 패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평정심 명상은 나에게 압도되지 않고 불편한 감정과 함께 현존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나는 즉시 고치거나 방어하거나 도망칠 필요 없이 아내의 우려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일상적인 반응 순환 대신 진정한 이해를 위한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명상 수행은 관계에서 직접적인 의사소통이나 실제 행동을 대체하지 않지만 다른 노력을 더 효과적으로 만드는 내면의 기초를 만듭니다. 그것들은 점차 우리의 정신적이고 감정적인 습관을 변화시킴으로써 관계에서 새로운 카르마 패턴이 나타날 조건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제 이러한 카르마의 이해를 데이트와 새로운 관계에 적용하는 방법을 살펴봅시다. 만약 당신이 현재 싱글이라면 관계 카르마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당신이 앞으로 더 현명한 선택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까? 한 불교 선생님은 이 지침을 제공했습니다. 새로운 관계를 찾기 전에 과거 관계에서 나타난 패턴을 명확하게 식별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어떤 유형의 파트너들에게 끌렸습니까? 어떤 역학이 반복적으로 나타났습니까? 당신은 어떤 역할을 하는 경향이 있었습니까? 이 자기지식은 무의식적으로 카르마 패턴을 반복하기보다는 더 의식적인 선택을 하는데 필수적입니다.